역동적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고, 뭐 동쪽 평형, 산염기, 중화 반응 뭐 이런 거 알아볼 거고, 동쪽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이 일어날 때 원래 화학 반응이 여기 맞아요? 맞아요? 거꾸로도 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이게 뭐 푸른색하고 뭐 푸른색 이게 염화 코발트라고 해요. 염화 코발트랑 물이랑 만나면 붉은색이 되는데 요렇게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했을 때 정반응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면 정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붙으면은 파란색이었는데 이게 변한 거죠. 이게 지금 붉은색 변했는데 이게 가만 냅두면 또 날아가기도 해요. 날아가면 다시 돌아와요. 역반응으로. 그러니까 물이랑 염화 코발트 종이랑 결합을 하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그냥 코발트 종이 염화 코발트만 있으면은 파란색이야. 그래서 물에 적셔 놓은 다음에 좀 지나면 얘가 다시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역반응이라고 해요. 가역반응. 가역반응은 양쪽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면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면 가역반응이라고 한다. 뭐 물이 증발될 수도 있고 응축돼서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발이 정반응, 응축되는 게 역반응. 그게 가능하면 가역반응. 자, 가역반응의 예, 뭐 광합성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광합성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산소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호흡을 하죠. 이거는 호흡하고 광합성은 서로 정반응, 역반응 관계에 있고요. 이러면 가역반응이 됩니다. 석회동굴이 형성될 때 동굴이 형성될 때는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암층이 있는데 이 석회암층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 같은 게 흐르면서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녹는 거기 때문에 AQ라고 이게 쓰는 게 뭐냐면 이게 수용액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용액. 이거 솔리드는 이제 고체죠, 고체. 고체 상태에 있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흐르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고, 근데 석회 동굴 내에서 이 녹았던 이 액체의 성분이 똑똑 떨어지다 보면 또 증발이 일어나. 증발이 되면서 종류석과 석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돌멩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돌멩이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거는 달려있는 애는 종류석이라고 하고, 여기 달려있는 애는 종류석이라고 하고요. 아래서 자라나는 애는 석순이라고, 석순.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역반응입니다. 탄산칼슘의 분해와 생성. 탄산칼슘을 가열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다시 얘네가 만나서 탄산칼슘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여튼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되기 때문에 가역반응이라고 하고, 비가역반응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한쪽 방향으로만. 근데 어떤 경우에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하면 이제 기체가 발생할 때 이게 아연이죠. 아연. 금속이었는데 금속 아연이었는데 여기다가 황산을 뿌려. 황산을. 그러면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근데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수소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는 되는데 얘가 다시 와가지고 아연이 되는 건 안 돼요. 얘가. 이게 역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앙금 생성 반응은 얘가 앙금이 되는 거는 되게 잘 되는데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산염기 중화 반응도 이게 물이 만들어지면서 중화 반응은 잘 되는데 얘가 다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려면 뭐 에너지를 주고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되지는 않아. 연소 반응도 이게 메테인을 태우는 거죠. 메테인을 태우면은 잘 타가지고 이산화탄소 물 만드는 거는 잘 되는데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돌아가는 애들은 기체가 발생한다던가, 앙금이 생성된다던가, 산염기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던가,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역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비가역 반응. 그래서 뭐 기체 발생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 연소 반응 이런 거는 비가역 반응이다. 근데 가역 반응 중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적 평형 상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동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반응은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되고 일어나고는 있는데 속도가 똑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아무 일이 없는 게 진짜로 반응을 안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적 평형 상태 예 중에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이게 똑같으면은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증기압이라는 걸 측정해야 되거든. 이제 뭐 화투 정도에서 나오는데 증기압을 측정해야 될 때 처음에 액체를 넣어 놓으면 기체에 이 액체 상태,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게 없으면 증발이 먼저 다 일어나 이렇게. 그럼 지금은 증발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럼 증발이 한참 되다가 보면은 애들이 있겠지. 이제 여기 애들이 생기겠지. 생긴 애들이 다시 응축이 돼요. 그러면은 이 물의 수위가 안 줄어들어. 이게 처음엔 수위가 좀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조금. 근데 지금 화살표 잘 보시면 들어가는 애 3개, 4개네요. 나오는 애 4개. 그러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다라는 걸 표현한 거야. 이게 화살표로. 그러면 이 수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체의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기체의 압력을. 증기압은 수증기든 하여튼 이 기체 상태의 입자가 막 와가지고 벽에 부딪히면서 압력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증기압을 재는 거예요.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기다린 다음에 재는 거예요. 근데 그 증기압이 온도에 따라 일정한 값을 나타내요. 자, 그러니까 이 증기압이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증기압인데, 다이에틸 에테르라고 하는 애는 온도가 낮으면은 뭐 한 200 정도였다가 한 뭐 34.6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760이 돼요. 근데 이 760이 1기압이야. 760이 이게 1기압입니다. 1기압. 그러니까 얘 지금 에테르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기체로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체로 많이 되다가 1기압하고 똑같아질 때, 그러니까 증기압이 1기압하고 똑같아졌을 때 얘가 부글부글 끓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는 압력과 누르는 압력이 똑같으면 그때는 이제 막 끓어요. 그래서 760이 되었을 때 온도 있지, 온도.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끓는 점.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똑같아져 가지고 막 끓을 때,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해요. 에탄올은 이렇게 되다가 78도 정도 되잖아. 그러면 끓어요. 왜냐면 증기압이랑 외부 압력이랑 똑같아. 누르는 힘과 나가는 힘이 똑같아. 그러면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럼 얘가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물은 이렇게 돼. 근데 얘네들 차이가 왜 나냐? 그러니까 증기압이 크려면 같은 온도에서 기체 상태로 잘 돼야 돼요. 근데 기체 상태가 잘 된다라는 거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작다라는 거야. 분자 간
인력이 크면 증기압이 작아요. 그래서 얘가 1기압이 되려면 끓는 점은 높아져야 돼. 끓는 점은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이에틸 에테르 에탄올 물 중에 끓는 점이 물이 제일 높은 거고, 증기압은 작은 거야. 같은 온도에서. 같은 온도 증기압은 작은 거야. 이유가 뭐냐? 인력이 제일 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 정리하자면, 끓는 점은 다이에틸 에테르가 가장 작고요. 에탄올 물 순이야. 근데 증기압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왜냐면 같은 온도에서 보는 건데, 하여튼 다이에틸 에테르가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가장 커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인력이, 분자 간 인력이 물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가 잘 안 되니까. 사실 이거는 뭐 이런 동적 평형 상태 예를 지금 하나 알려준 겁니다. 동적 평형 상태가 될 때. 상평형 그림, 이것도 이제 화투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온도 압력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어떤 상태를 이루고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 나왔으니까 잠깐만 설명하면, 0도씨 1기압에서 그거보다 온도가 낮으면은 얼음이고 고체고, 0도씨 1기압이 되면 이제 액체랑 고체랑 공존하는 구간이고, 그거보다 온도가 더 높으면은 물이 되고, 그러다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될 때는 이제 100도씨가 넘어가면 수증기가 되고, 뭐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산화탄소는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요 그림에서 요런 부분이 상평형이야. 상평형.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고체로 되고, 그런 부분들. 상평형 곡선이야. 상평형 곡선. 이건 뭐 화학 2를 배우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고. 하여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기체가 얘가 수증기로 되는 거랑 응결되는 거랑 똑같으면 그게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거고. 자, 용해 평형. 용해에도 이게 녹는 애들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응결되는 애들도 있어요. 석출되는 애들도 있어요. 용해되는 애와 석출되는 애가 똑같으면 얘가 안 녹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은 녹는 애랑 다시 석출되는 애랑 똑같으니까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안 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일단 동적 평형 상태를 좀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액이 포화 상태에 이르르면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포화 상태라는 말은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 안 녹는 거거든. 더 이상. 그러면은 얘가 용해되는 애도 있는데 석출되는 애도 있어서 얘가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으면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포화다, 포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넣으면 녹죠. 왜냐면 용해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석출되는 것보다. 근데 과포화는 원래 포화 상태보다 더 녹은 거야. 그러면 그거는 사실 약간의 충격을 주면 바로 고체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 건 이제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동적 평형 상태이다, 뭐 그런 거야.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화학 평형. 이산화질소는 젓갈색을 띱니다. 이게 기체 상태인데, 사산화이질소는 기체인데 좀 무색을 떼요. 근데 요걸 정반응, 역반응이라고 해. 자, 실험을 해봤어. 얘를
온도 변화 안 좋네. 예, 온도 변화 줘야 되는데. 예. 자, 아무튼 얘를 냉각을 시켰어. 예. 그러면은 냉각하면은 얘가 무색으로 변해요. 네, 가열하면은 갈색으로 변해. 예. 뭐 하여튼 온도에 따라 변화되는 건데, 요거는 뭐 하여튼 그냥 이런 설명이네. 얘만 넣어도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다 보면은 요 애랑 요 애가 평형 상태를 이뤄서 색깔이 좀 옅어진다. 얘만 넣으면 무색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역반응이 더 많이 진행돼서 나중에 갈색으로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동적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한 뭐 예입니다. 이것도 화투 과정에서 원래 나오는 거고요. 자, 일단은 보자. 가역 반응, 화학 반응에서 양쪽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요.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원래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고 반응물을 왼쪽에 쓰거든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 정반응, 생성물이 반응물로 될 때 역반응. 동적 평형 상태는 겉에서 봤을 때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예 중에 이제 상평형, 예. 증발과 응축이 다 일어날 때, 자, 기체로 변한다. 그건 증발이죠, 증발. 증발한 기체가 에너지를 잃고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 응축이죠. 근데 그게 증발 속도와 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으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거를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이는 건데, 용해 과정에서 용해된 분자나 이온수가 많아져 이들 중 일부가 다시 결정으로 얻어지는 현상. 그럼 이제 석출이죠, 석출. 자,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으면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포화용액은 최대로 녹은 거고, 불포화는 아직 다 안 녹은 거고, 과포화는 너무 많이 녹아 있는 거다. 사산화 이질소도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 118쪽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풀어보고요. 이거는 이제 액체가 기체로 되는데 기체가 액체로 되거든요. 네, 요 화살표 요쪽만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가역 반응이 되는 거야, 가역 반응. 지금 비가역 반응 찾으라 돼 있고, 이것도 얘로 나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 뒤쪽에 이산화질소가 사산화 이질소로 되는 거 가역 반응이고요. 얘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거 어렵네, 이거. 하여튼 이거 반응을 알아야지 아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거는 이제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고, 이거는 비가역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산하고 염기의 중화 반응입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 이것도 물이 되는 건 잘 되는데 이거는 역반응 안 돼요. 그 리을 미음 고르시면 되고, 이번에 화학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았을 때 이제 화학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평형 상태에 있으면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생성물에서 시작하면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아니에요. 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는 화학 반응 시의 개수비와 같다. 이것도 어렵네. 이거 아닌데. 네, 그거는 뭔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의, 요거 잠깐 볼까요? 116쪽에. 이게 화학 반응에서의 지금 개수비가 2대1이야. 2대1. 2대1.
그러면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농도비가 2대 1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얘가. 두 개 대 한 해가 반응하면은 2대 1의 농도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온도에 따라 좀 다른데 얘는 아무튼 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비율 대 이 비율인데 이게 꼭 2대 1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산화질소가 지금 보면은 요 농도비는 얘보다 얘가 많죠. 근데 지금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면 2대 1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2대 1이면 얘도 2대 1이다 이런 설명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농도비는 사실은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나 이런 거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도비가 이 개수비랑 같다는 틀려. 개수비는 단지 이 반응이 될 때 두 개가 반응하면 한 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걸 뜻하는 거지. 얘가 두 개가 존재하고 얘가 한 개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반응할 때 개수비야. 반응할 때 개수비. 그래서 개수비는 여기에서 얘가 이런 거지. 봐봐. 2만큼 생성이 될 때 얘가 1만큼 줄어들어.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반응해서 한 개가 만들어지니까 얘가 거꾸로 가는 건데 지금은 거꾸로 역반응인데요. 하나가 없어지면 두 개씩 생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두 개씩 생긴다. 이거는 맞는데 결론적으로 얘가 농도비가 얘가 2대 1이다. 이건 아니에요. 어렵죠. 문장이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농도비가 개수비랑 같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거가 농도비 2대1의 농도비로 존재한다. 2대1의 농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농도비 2대1 아니야. 반응하는 개수비가 2대1이야. 그 다음 용기 속의 기체 색깔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뭐라고 되냐면 얘가 평형 상태에 도달했대죠. 그러면 이 색깔이 유지가 돼요. 이거랑 이거 농도가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사산화 이질소도가 분해되는 속도와 생성되는 속도가 같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했다니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자, 가와 나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 크기 비교하여라. 증발 속도는 이것도 어렵네. 증발 속도는 지금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선생님 아까 설명 좀 다 안 했네. 증발 속도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응축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면 112쪽.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해요. 일정한데 응축이 되려면 기체 상태 애들이 응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처음에는 이렇게 증발 속도가 일정한데 나중에 응축이 되려면은 응축될 수 있는 기체들이 존재를 해야지 응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응축 속도가 점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같아지는 거야. 화살표로 보자면 증발 속도는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날아가는 애. 하나 둘 셋 네 개씩 날라 계속. 근데 응축되는 애들이 아예 없다가 하나 생겼다가 또 네 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은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물론 여기 화살표 잘 해줬네. 화살표 잘 보시면 증발되는 애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그쵸? 그래서 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크기를 비교해요. 가에서는 증발 속도가 더 크죠. 증발 속도가 더 큽니다. 응축 속도보다. 응축 속도는 지금
화살표를 잘 보시면 하나? 이거 이상하네. 예. 하여튼 증발 속도가 더 큰 거고요. 나에서는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위에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거죠. 예. 나에서는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충분히 녹은 다음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건데, 가에서 용의 속도가 더 큰 거죠. 예. 가에서 나에서 어떻게 돼? 예, 나에서 같은 거죠. 왜냐하면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써 있으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겁니다. 새로운 단어는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은 아무튼 내공에 조금 시간 남았는데 조금 풀어볼게요.